여보, 이게 뭐야? 이 문자 메시지들이 뭐냐고? 그건 오해야. 들어봐. 내가 설명할게. 오해! 2년 동안 만났다는 게 오해라고?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그 남자 만나러 다닌 게 오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20년 결혼 생활이 우리 아이 둘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 충격적인 대화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20년을 함께한 부부, 두 아이의 부모. 평범해 보이던 한 가정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의 외도, 그것도 2년이나 지속된 불륜 관계. 남편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아내는 왜 가정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이 가정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외도와 불륜으로 인해 완전히 파괴된 한 가정의 실화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배신, 거짓말, 그리고 결국 법정까지 간 처절한 싸움이 담겨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매주 여러분께 의미 있고 교훈적인 실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을,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민수 씨 50세입니다. 민수 씨는 중소기업에서 2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온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집을 나서 출근하고 저녁 7시면 집으로 돌아오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민수 씨의 아내 박지영 씨는 48세로 결혼 전에는 은행에서 일했지만 첫째 아이를 낳은 후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가정을 지키며 두 아이를 키우는 데 전념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동기 소개로 만나 연애 3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당시 민수 씨는 28세, 지영 씨는 26세였습니다. 젊고 희망에 찬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평생 서로 사랑하면서. 결혼식 날 민수 씨가 지영 씨에게 했던 말입니다. 지영 씨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는 절대 다른 부부들처럼 싸우지 말자. 결혼 초반 5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첫째 아들 준혁이가 태어나고 3년 후에는 딸 수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집.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가고 명절이면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는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승진을 위해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때때로 회사 일을 처리했습니다.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게 하는 것.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지영 씨는 늦게까지 일하는 남편을 걱정하며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이들 대학 보내야지. 더 큰 집으로도 이사 가고 싶고. 민수 씨는 항상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10년, 15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준혁이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수진이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과장을 거쳐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30평대였던 아파트도 40평대로 옮겼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점점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는 어느새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직장일이 더욱 바빠졌습니다. 부장이 되면서 책임도 무거워졌고 야근과 회식이 잦아졌습니다. 집에 오면 피곤해 지쳐 바로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지영 씨는 아이들이 크면서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남편을 보내고 나면 아이들도 학교에 가고 집에는 혼자만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저녁 준비를 하는 일상의 반복. 그 속에서 지영 씨는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영화라도 볼까? 어느 날 저녁 지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 아, 미안. 토요일에 골프 약속이 있어. 거래처 사람들이랑. 그럼 일요일은? 일요일엔 준혁이 학원 상담 가야 하잖아. 그리고 밀린 업무 좀 봐야 하고. 그래, 알았어. 지영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화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대화도 줄었습니다. 주로 아이들 교육이나 생활비에 관한 실용적인 대화만 오갈 뿐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자신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벌어오는 것이 가장의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영 씨는 경제적 안정보다 정서적 교감을 원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대화하고 손을 잡고 산책하고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람은 점점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나는 그냥 가정부 같아. 밥하고 청소하는 사람. 어느 날 밤 지영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민수 씨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영 씨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지영 씨는 조금씩 활기를 찾았습니다. 요가 수업이 끝난 후 수강생들은 종종 근처 카페에 모여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곳에서 지영 씨는 비슷한 처지의 주부들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요즘 너무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저희 남편도요. 주말에도 골프 가고 집에서는 TV만 봐요. 여자들의 대화는 주로 남편 이야기, 자녀 교육 이야기, 시댁 이야기였습니다. 지영 씨도 그 속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신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모임에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강태준 씨 42세. 요가 강사였습니다. 태준 씨는 수강생들과 편하게 어울렸습니다. 유쾌하고 다정했습니다. 여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적절한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가 중요해요. 서로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점점 멀어지죠. 태준 씨의 말에 지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맞는 말이다. 우리 부부에게 부족한 게 바로 대화였다. 태준 씨는 이혼한 남자였습니다. 5년 전에 아내와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자녀는 없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요가를 가르치며 소박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돈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 마음이더라고요. 태준 씨의 말은 지영 씨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요가 수업 후의 가벼운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영 씨는 태준 씨와의 대화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태준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 같았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태준 씨는 지영 씨의 작은 변화도 알아챘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남편이랑 좀 다퉜어요. 그러셨구나. 힘드시겠어요.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실래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두 사람은 수업 후 자주 단둘이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친구 관계였습니다. 지영 씨는 태준 씨에게 남편과의 관계, 아이들 걱정, 나이 들면서 느끼는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태준 씨는 경청했고 공감했고 위로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20년 동안 가정을 지키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태준 씨의 칭찬에 지영 씨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언제 이런 말을 들어봤던가.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기만 했습니다. 제가 이혼한 이유를 아세요? 제 전 와이프는 일에만 빠져 있었어요. 저를 돌아보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헤어졌어요. 부부는 서로를 돌봐줘야 해요. 태준 씨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습니다. 요가 수업이 있는 날은 물론이고 수업이 없는 날도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지영 씨는 남편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뭐 했어? 응, 그냥 문화센터 갔다 왔어.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부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영 씨는 태준 씨와의 만남이 잘못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야기를 나누고 커피를 마시고 때로는 같이 점심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친구잖아. 친구 만나는 게 뭐가 문제야? 지영 씨는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태준 씨를 만나는 시간을 기다리는 자신의 마음이 남편을 기다리는 마음보다 더 설렌다는 것을. 어느 날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뭔데요? 저는 선생님과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행복해요. 선생님은 제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순간 지영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도 강 선생님이 좋아요. 제 이야기를 이렇게 잘 들어주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카페의 소음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둘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헤어질 때 가볍게, 그 다음에는 카페에 앉아 있을 때도 손을 잡고 있으면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지영 씨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요? 우리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냥 손잡고 있는 거예요. 태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영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이라는 것을. 위험한 시작.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태준 씨가 주는 관심과 애정이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민수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20년 동안 나는 그저 가정부였을 뿐이야.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지영 씨는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한 달 후 두 사람은 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 후 모텔에 갔습니다. 지영 씨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 울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명확히 알았습니다. 배신, 불륜, 외도.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태준 씨와 함께 있을 때만 자신이 여자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 관계를 가졌습니다. 주로 평일 낮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있고 남편은 회사에 있을 때 지영 씨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밥을 차려주는 주부. 낮에는 태준 씨와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여인. 저녁에는 다시 평범한 주부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요즘 기분 좋아 보이는데? 무슨 좋은 일 있어? 어느 날 저녁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지영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응. 그냥. 요가를 해서 그런가 봐. 운동하니까 기분이 좋더라. 그래? 잘 됐네. 계속해. 민수 씨는 의심 없이 웃었습니다. 지영 씨는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자신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신경 썼다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영 씨와 태준 씨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 정서적으로도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 없이 못 살아요. 태준 씨가 지영 씨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당신을 만나서 제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지영 씨는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하세요. 저랑 같이 살아요. 태준 씨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요? 아이들은 다 컸잖아요. 곧 대학 가고 독립할 거예요. 당신 인생도 중요해요. 남편한테 어떻게 말하죠? 솔직하게 말하세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지영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이혼해야 할까? 20년 결혼 생활을 끝내야 할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하지?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하지만 태준 씨의 유혹은 강했습니다. 우리 여행 가요. 제주도로. 1년이 되던 해 두 사람은 2박 3일로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지영 씨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보, 대학 동기들이랑 제주도 가기로 했어.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라서. 그래? 좋겠다. 돈 필요하면 말해. 민수 씨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3일은 천국 같았습니다. 바다를 보며 손을 잡고 걷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호텔에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마치 신혼부부 같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영 씨가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당신만 결정하면 돼요. 태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지영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혼하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자. 하지만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수 씨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1년 넘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안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있다는 것을. 하지만 어느 날 작은 단서가 민수 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수 씨는 골프 약속이 취소되어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하지만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도 없고 아이들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학원 갔겠지. 지영이는 어디 갔을까? 민수 씨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응? 아, 나 지금 백화점에 있어. 옷 좀 사려고. 그래? 언제 와? 1시간 후에 갈게. 전화를 끊은 민수 씨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그런데 소파 옆 테이블에 아내의 다이어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한 충동이 일었습니다. 민수 씨는 다이어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장본 것들, 아이들 학원 스케줄, 시댁 방문 날짜. 그런데 한 페이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준 오빠와 함께한 시간. 행복했다.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 민수 씨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 오빠? 태준이가 누구지? 민수 씨는 다른 페이지들을 급하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글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오빠가 제주도 가자고 했다. 정말 가도 될까? 민수한테 뭐라고 말하지? 오빠 손을 잡으면 너무 따뜻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 오늘 처음으로 선을 넘었다. 죄책감이 들지만 후회는 안 된다. 민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이어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내가? 외도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두 아이의 엄마가, 그렇게 순수하고 착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민수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꿈이겠지? 악몽일 거야.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다이어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지영 씨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지영 씨는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습니다. 민수 씨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 아니, 숨기고 있는 얼굴. 응, 골프가 취소돼서. 민수 씨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다. 더 확인해 봐야 한다. 그래. 저녁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민수 씨는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영 씨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남편이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날 밤 민수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습니다. 진짜일까? 아니면 오해일까? 설마 정말로? 다음 날 민수 씨는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보, 몸 안 좋아?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냐? 지영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나을 거야. 민수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집을 나서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을 찾아야 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지영 씨는 평소 휴대폰을 항상 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화장실에 갈 때 거실 소파에 두고 갔습니다. 민수 씨는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고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점심 때 만날 수 있어? 나 지금 너무 보고 싶어. 어제 밤에 꿈에 당신이 나왔어. 같이 바다에 있었어. 사랑해.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야. 발신자 이름은 태준 오빠였습니다. 민수 씨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더 확인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수백 개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달콤한 말들, 사랑한다는 말들, 그리고 만나서 뭘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오늘 너무 좋았어. 당신 품에 안겨 있으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다음 주에 또 그 모텔 갈까? 당신 때문에 미칠 것 같아. 하루라도 안 보면 너무 보고 싶어. 민수 씨는 화장실로 뛰어가 토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민수 씨는 울음을 참으며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기록. 모든 것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다시 놓았습니다. 민수 씨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부인이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시는 거죠? 탐정이 물었습니다. 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수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확실하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사진, 동영상, 모텔 출입 기록 모두 확보하겠습니다. 탐정은 프로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내를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월요일 오후 2시, 지영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키 큰 남자, 운동선수처럼 보이는 체격. 두 사람은 1시간 동안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을 잡고 웃고 매우 친밀해 보였습니다. 카페를 나온 후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모텔로 갔습니다. 탐정은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모텔 입구에 들어가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2시간 후 두 사람은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지영 씨의 머리는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옷도 조금 구겨져 있었습니다. 수요일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금요일에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촛불이 켜진 로맨틱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탐정은 일주일치 보고서를 민수 씨에게 건넸습니다. 확실합니다. 부인은 강태준이라는 남자와 불륜 관계에 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민수 씨는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두툼한 파일이었습니다. 사진들, 동영상들, 모텔 출입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수 씨는 집에 돌아와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 한 병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혼해야 하나? 아이들은? 20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민수 씨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아내와 이야기해야 한다. 토요일 아침 아이들을 외할머니 집에 보냈습니다. 너희 할머니 집에서 자고 와. 왜요? 갑자기? 아빠랑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아이들이 나간 후 집에는 부부만 남았습니다. 여보, 무슨 이야기? 지영 씨가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테이블 위에 탐정 보고서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지영 씨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사진이었습니다. 태준과 함께 있는 모습,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이건 강태준. 42세. 요가 강사. 맞지? 민수 씨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야? 내가 묻잖아. 언제부터 그 남자를 만났어? 민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동안 처음으로 아내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1년 반 정도. 지영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년 반. 1년 반 동안 나를 속였어. 민수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20년 결혼 생활을 배신하고 두 아이의 엄마가 외도를 하고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는 거야? 민수 씨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지영 씨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날 돌아보지 않았잖아. 뭐? 20년 동안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어. 나는 그저 밥하고 청소하는 가정부였어. 당신은 일에만 빠져 있었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었잖아. 지영 씨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게 외도할 이유가 돼. 내가 일한 건 누구 때문이야? 이 가족을 위해서였어. 당신과 아이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 돈만 있으면 뭐해. 나는 대화가 필요했어. 관심이 필요했어. 사랑이 필요했다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며 2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그 남자를 사랑해? 한참 후 민수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영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 그 남자를 사랑하냐고.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태준 오빠는 나를 여자로 봐줬어.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 나를 소중하게 대해줬어. 당신이 한 번도 해주지 않은 것들을. 민수 씨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이혼하자. 뭐, 이혼하자.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어. 신뢰가 깨졌어? 끝났어? 아이들은 아이들한테는 내가 말할게. 당신이 외도해서 이혼한다고. 그렇게까지. 상간남 소송도 제기할 거야. 강태준 그 남자. 법적으로 책임지게 만들 거야. 민수 씨는 단호했습니다. 지영 씨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수 씨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부인의 외도가 명확하니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변호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외도 기간이 길고 증거가 명확하니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요? 원칙적으로 50대 50이지만 부인의 유책 사유가 크므로 당신이 60%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지영 씨는 소장을 받고 또다시 울었습니다.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빠 어떡해. 지영 씨는 태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정해. 우리가 함께하면 돼. 이혼하고 나랑 살면 되잖아. 태준은 여전히 달콤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도 내야 하고 재산도 나눠야 하고. 돈은 나중에 생각하면 돼.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하는 거야. 지영 씨는 태준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첫 재판 날이 왔습니다. 법정에서 마주 앉은 부부. 20년 만에 이렇게 적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민수 씨의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탐정 보고서 사진들, 문자 메시지 내용, 모텔 출입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피고는 1년 6개월 동안 강태준이라는 남자와 지속적으로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지영 씨의 변호사도 대응했습니다. 원고는 20년 동안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일에만 몰두하며 아내와의 정서적 교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피고가 외도를 하게 된 원인입니다. 그것이 외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민수 씨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은 몇 차례 이어졌습니다. 양측은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감정들이 법정에서 모두 쏟아졌습니다. 피고는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동안 외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배우자로서, 부모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원고는 아내를 방치했습니다. 결혼은 경제적 지원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서적 교감이 필요합니다. 결국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허가한다. 위자료는 피고가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한다. 재산 분할은 원고 60%, 피고 40%로 한다. 자녀의 양육권은 원고에게 추대, 피고는 매월 양육비 100만 원을 지급한다. 판결문이 낭독되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민수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강태준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의 배우자권을 침해했습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태준은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저는 박지영 씨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를 아꼈습니다. 그것이 유부녀와 관계를 맺은 것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민수 씨의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불행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에게 방치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부녀와 1년 반 동안 모텔에 다니며 관계를 가진 겁니까?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두 사람의 문자 메시지, 모텔 출입 기록, 여행 기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강태준은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 태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2천만 원? 그런 돈 어디서 구해? 태준은 요가 강사로 월급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축도 거의 없었습니다. 지영 씨가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내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갚자. 하지만 태준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한테 2천만 원이나 빚이 생긴 거야. 당신 남편이 왜 나한테까지 소송을 거는 거야? 미안해. 내가 책임질게. 책임? 어떻게 책임질 건데? 당신도 이혼하면서 재산 반밖에 못 받았잖아. 태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지영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3개월 후 지영 씨와 태준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민수 씨와 살던 40평 아파트와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빠, 우리 이렇게 함께 살게 됐네. 지영 씨는 행복해했습니다. 비록 좁은 공간이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태준은 매일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요가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술을 마신다고 했습니다. 오빠, 오늘도 술 마셨어. 응.
왜? 요즘 매일 술 마시는 것 같아서. 이제 내가 술 마시는지까지 간섭하는 거야? 태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돈 문제도 생겼습니다. 태준의 월급은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영 씨가 이혼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생활비를 보탰지만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오빠, 우리 돈 좀 아껴 써야 할 것 같아. 알았어. 알았다고. 태준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지영 씨는 태준의 신용카드 고지서를 발견했습니다.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술집과 유흥업소 결제였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그냥 카드 값이야. 술집에서 이렇게 많이 쓴 거야? 우리 돈 없는 거 알잖아. 알아. 알아. 그러니까 당신이 좀 벌어와.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지영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태준의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나도 일자리 찾고 있잖아. 20년 동안 전업주부였는데 쉽지 않아. 변명 그만해. 당신 때문에 내가 2천만 원 빚을 진 거 잊었어? 태준의 말에 지영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영 씨는 점점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살기 전에 태준은 다정하고 이해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게으르고 술을 좋아하고 돈 관리를 못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 모텔에서 만날 때는 안 그랬는데. 지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일주일에 몇 시간씩만 만났기 때문에 좋은 모습만 보였던 것이라는 걸. 실제로 함께 생활하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 생각도 났습니다. 준혁이와 수진이는 엄마와 같이 살고 싶다고 했지만 민수 씨가 양육권을 가져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엄마, 나 아빠가 좋아. 아빠랑 살래.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지영 씨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왜 아빠를 배신했어? 왜 우리를 버렸어? 준혁이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아들은 엄마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지영 씨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지영 씨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 아이들, 집, 경제적 안정, 친구들, 가족들.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1년 반의 외도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태준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렸습니다. 지영아, 오빠, 또 술 마셨어? 나 할 말 있어. 태준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헤어지자. 순간 지영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헤어지자고.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왜? 무슨 일이야? 지영 씨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2천만 원 빚도 졌고 매일 당신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고. 이거 아니야. 오빠, 우리 함께 하기로 했잖아. 사랑한다고 했잖아. 사랑? 그건 예전 일이야. 지금은 아니야. 사실은 나 다른 여자 만나고 있어. 지영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미안해. 그 여자가 더 좋아. 그 여자는 어리고 예쁘고 빚도 없고 복잡한 과거도 없어. 태준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위에 이혼까지 했는데. 어떡해.
지영 씨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혼하라고 했어? 당신이 알아서 한 거잖아. 태주는 냉정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짐 싸서 나가. 이 집 월세는 내가 낼 거니까 더 이상 여기 있지 마. 태주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영 씨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태준의 사랑도 약속도 미래에 대한 계획도. 지영 씨는 20년 결혼 생활을 버리고 선택한 남자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지영 씨는 작은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3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화장실과 간이 부엌이 딸린 침대 하나 놓으면 가득 차는 방. 이혼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태준과 함께 살면서 생활비로 대부분 써버렸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지영 씨는 좁은 방 안에 앉아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48세의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20년 경력 단절. 특별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마트 계산원, 식당 서빙, 청소 아르바이트. 여러 곳에 이력서를 냈지만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력서 보니까 20년 동안 일 안 하셨네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더 젊은 분을 찾고 있어요. 면접에서 돌아올 때마다 지영 씨의 어깨는 더욱 축 처졌습니다. 결국 구한 일은 새벽 5시에 시작하는 대형마트 물류센터 일이었습니다. 시급 9,500원. 하루 6시간 일하면 한 달에 17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나르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했습니다. 아휴, 허리야. 퇴근하고 고시원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이전에는 안마의자에 앉아 쉬었는데 이제는 딱딱한 침대에 누워 파스를 붙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이들과의 단절. 아이들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준혁이는 이제 지영 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 바빠. 연락하지 마. 가끔 받는 짧은 문자가 전부였습니다. 수진이는 조금 나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다 알아. 우리 엄마가 바람 피워서 이혼했다고. 학교 가기 싫어.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아빠는 매일 술 마셔. 엄마 때문에. 엄마가 아빠를 이렇게 만들었어. 수진이의 말에 지영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보기로 한 아이들과의 만남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은 바빠서 못 만나. 다음 달도 약속 있어. 아이들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지영 씨는 자신이 아이들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떠났습니다. 이혼 소식이 알려지면서 20년 동안 알고 지내던 동네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너가 그럴 줄은 몰랐어.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미안하지만 우리 남편이 너랑 어울리지 말래. 차가운 말들이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지영 씨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한편 민수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민수 씨도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사람과의 이별. 배신감, 분노,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에게는 지영 씨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경제력과 사회적 관계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위치도 안정적이었고, 친구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형님 힘내세요. 잘못한 건 형수님이잖아요. 친구들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빠, 우리가 있잖아요. 준혁이와 수진이가 아버지를 의지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분노를 사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지. 민수 씨는 다짐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헬스장에 다니며 몸을 만들었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스트레스도 풀었습니다. 회사 일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일로 승화시켰습니다. 1년 후 민수 씨는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갔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우리 항상 아빠 편이에요. 수진이가 아버지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2년 후 민수 씨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회사 후배의 소개로 만난 여성이었습니다. 43세, 돌싱. 자녀가 없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알아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는 차분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아이들도 잘 대해주었습니다. 1년 후 두 사람은 재혼했습니다. 민수 씨의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지영 씨는 여전히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물류센터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51세가 된 지영 씨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힘든 노동과 외로움이 그녀를 빠르게 늙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지영 씨는 우연히 길에서 민수 씨를 보았습니다. 민수 씨는 한 여성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영 씨는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재혼했구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질투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질투할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지영 씨는 고시원 방에 앉아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20년 결혼 생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바빴지만 성실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외도를 하지도 않았고 폭력을 쓰지도 않았고 도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금 무뚝뚝하고 대화가 부족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걸 말했어야 했는데. 외도를 하기 전에 남편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여보, 나 외로워. 우리 대화 좀 더 하자. 주말에 데이트도 하자. 이렇게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민수 씨는 아마도 들어줬을 것입니다. 아내가 불행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변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영 씨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외로움을 키웠고 그 외로움을 태준에게서 해소하려 했습니다. 태준. 그 사람은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어. 이제는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태준은 유부녀와의 스릴을 즐겼던 것뿐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질 생각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씩만 만날 때는 달콤한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20년을 헛되게 버렸어. 지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순간의 외로움과 설렘을 위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남편, 아이들, 집, 안정, 존중, 사랑. 모든 것. 그리고 지금 남은 것은 좁은 고시원 방과 힘든 육체 노동뿐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민수 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민수 씨에게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편지를 쓰는 이유는 사과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20년 동안 당신이 저와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당신은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외로웠다는 것이 외도의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당신에게 먼저 말했어야 했습니다. 솔직하게 제 감정을 표현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고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지영. 편지를 붙이고 일주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지영 씨에게 편지 잘 받았습니다. 사과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좋은 남편이었는지 아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일만 했고 당신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외도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제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배우자와 함께 당신도 당신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민수. 편지를 읽으며 지영 씨는 울었습니다. 민수 씨는 성숙했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인정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배신했다는 것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지영 씨는 아이들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준혁이와 수진이에게 사과했습니다. 엄마로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한 달 후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진아. 엄마, 나 여전히 화나. 하지만 엄마도 힘들었을 것 같아.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나 다음 주에 엄마 보러 갈게. 오빠는 아직 화났지만 나는 엄마 보고 싶어. 지영 씨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용서해 주려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지영 씨는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망쳤어요. 상담사 앞에서 지영 씨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영 씨, 당신은 실수를 했습니다. 큰 실수를요. 하지만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맞습니다. 많은 것을 잃으셨어요. 하지만 아직 삶은 계속됩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상담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실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인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지영 씨는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인정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외로움을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려 했다. 소통하지 않고 배신을 선택했다. 이것은 100% 내 잘못이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다르게 살자. 정직하게, 성실하게. 지영 씨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노숙자 쉼터에 가서 식사 배식을 도왔습니다.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주머니 고마워요. 식사를 받는 노숙자의 말에
지영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작은 것이었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지영 씨는 이제 56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고시원에서 조금 나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물류센터 일도 그만두고 작은 빵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빠듯했지만 마음은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수진이와는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연락하고 지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준혁이는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영 씨는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아들도 이해해 주리라 믿으며. 민수 씨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재혼한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영 씨는 진심으로 그가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태준의 소식도 우연히 들었습니다.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가 또 이혼했다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어리석었구나. 지영 씨는 가끔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후회하지 않으려 했지만 후회는 늘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후회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짊어져야 할 짐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야기. 어느 날 지영 씨는 지역 여성센터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외도를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지영 씨는 강연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강연장에는 30명 정도의 여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40대, 50대 주부들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영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진실된 이야기입니다. 지영 씨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남편에 대한 불만, 외로움, 태준과의 만남, 외도, 발각, 이혼, 상간남 소송, 태준의 배신, 그리고 지금의 삶.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 아이들, 집, 재산, 친구들, 존경. 순간의 외로움과 설렘을 위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로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에게 솔직하게 제 감정을 말했을 것입니다. 부부 상담을 받자고 했을 것입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을 것입니다. 지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외도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순간의 위안을 줄지 모르지만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자신을, 가족을, 인생을. 청중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남편이 저를 돌아보지 않아요. 외롭고 힘들어요. 다른 남자가 관심을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영 씨는 그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먼저 남편과 이야기하세요. 진심을 담아서. 당신이 외롭다고, 관심이 필요하다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남편이 들어주지 않으면 부부 상담을 받으세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이혼을 고려하세요. 하지만 외도는 하지 마세요. 절대로. 왜요?
외도는 당신을 더 불행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저처럼요. 지영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도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배우자를 배신하는 것이고, 가족을 배신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여러 사람들이 지영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저를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지영 씨는 비로소 자신의 경험이 조금이나마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재혼한 아내 수연 씨와의 생활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이해심이 깊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수연 씨는 매일 저녁 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아, 오늘 회의에서 신규 프로젝트 발표했는데 잘 됐어. 정말 축하해. 저녁 특별한 거 해줄까? 사소한 대화였지만 민수 씨는 행복했습니다. 지영 씨와 살 때는 이런 대화가 없었습니다. 수연 씨는 준혁이와 수진이에게도 잘해주었습니다. 엄마 역할을 하려 하지 않고 친구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수진아, 요즘 학교 어때? 좋아요, 수연 이모. 새로 사귄 친구가 있어요. 그래. 좋겠다. 다음에 그 친구도 집으로 초대해. 수진이는 수연 씨를 좋아했습니다. 준혁이도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군대 다녀오면 취업 준비해야 하는데. 걱정 마. 아빠가 도와줄게. 수연 이모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민수 씨는 가족이 다시 안정되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영이에게 더 잘해줬다면 어땠을까? 물론 외도는 지영 씨의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도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일만 했습니다. 아내의 외로움을 몰랐습니다. 대화를 소홀히 했습니다. 두 번째 결혼에서는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민수 씨는 수연 씨와의 관계에서 더 노력했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데이트데이로 정했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식당을 가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주말 아침에는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요즘 무슨 생각해? 그냥 일상적인 것들. 당신은? 나도 그냥. 우리 이렇게 평범한 게 좋아. 평범한 행복. 민수 씨는 이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 씨는 우연히 지영 씨를 길에서 봤습니다.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빵집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 이제는 없었습니다. 동정. 조금. 무관심. 대부분. 지영 씨는 민수 씨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 사람도 자기 인생을 살고 있겠지? 민수 씨는 더 이상 지영 씨에게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연 씨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오늘 당신 좋아하는 음식 만들었어요. 고마워. 민수 씨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그냥. 당신이 있어서 고마워. 민수 씨는 진심이었습니다. 준혁이의 이야기. 준혁이는 이제 27세가 되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고 취업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형 여자친구 사귀지 않아?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형 조건 좋잖아. 얼굴도 괜찮고 직장도 좋고. 그냥 별로 관심 없어.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여자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배신이 준혁이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여자는 언젠가 배신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몇 번 소개팅을 했지만 관계를 깊이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왜 연락 안 해요? 저랑 사귀기 싫으세요? 한 여성이 물었습니다. 미안해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준혁이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의 이혼이 당신에게 큰 영향을 미쳤군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네, 저는 결혼이 두려워요. 사랑이 두려워요. 언젠가 배신당할 것 같아서요. 그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여성이 어머니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요. 준혁이는 아직도 치유 중이었습니다. 어머니 지영 씨와는 여전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엄마 좀 용서해줘. 엄마도 많이 후회하고 계셔. 수진이가 가끔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못하겠어. 미안. 준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이는 25세가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오빠와 달리 어머니를 조금씩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승진 발표 있었어.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 한 달에 2번 정도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식사를 함께 하거나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처럼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아직도 힘들어. 친구들이 물어볼 때마다 무슨 이야기? 부모님 이혼하셨냐고, 어머니 어떻게 지내시냐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영 씨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알아. 엄마가 미안한 거. 하지만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수진이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연애를 할 때도 불안했습니다. 너 부모님 이혼하셨다며? 남자친구가 물었습니다. 응. 왜? 아니, 그냥 우리 부모님이 좀 보수적이셔서 괜찮으시려나? 결국 그 남자친구와는 헤어졌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이 반대했습니다. 이혼 가정의 자녀는 좀. 수진이는 울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강했습니다.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한 사람을 만나면 끝까지 책임질 거야. 수진이는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이해심 깊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아, 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너라는 사람이 중요해. 그 말에 수진이는 위로받았습니다. 지영 씨는 외도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경제적 안정 40평 아파트에서 고시원으로, 전업주부에서 물류센터 노동자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아들은 연락을 끊었고 딸과는 어색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엄마로서의 위치를 잃었습니다. 사회적 관계 20년 동안 쌓은 친구 관계가 모두 끊어졌습니다. 동네에서도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자존감 외도녀, 가정 파괴자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건강 스트레스와 힘든 노동으로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허리 디스크,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미래 56세의 나이에 재혼 가능성도 거의 없고 노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지영 씨는 병원에 갔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으시네요. 약을 드셔야겠어요.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입니까? 생활 자체가 스트레스였습니다. 좁은 방, 적은 월급, 외로움, 후회,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 지영 씨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그때 외도하지 않았다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아마도 40평 아파트에서 남편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걱정 없이 손주를 보며 행복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태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태주는 지영 씨와 헤어진 후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또 이혼했습니다. 이번에도 외도가 원인이었습니다. 태준이 또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태준은 이제 5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요가 강사 일도 그만두고 여러 일을 전전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게 된 거지? 태준은 가끔 후회했습니다.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항상 새로운 자극을 찾았고 책임을 지기 싫어했습니다. 결국 늙어서 외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영 씨에게 갚아야 할 2천만 원도 제대로 갚지 못했습니다. 법원에서 강제 집행 명령이 내려졌지만 재산이 없어서 집행할 것도 없었습니다. 태주는 자신이 만든 삶의 결과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지영 씨는 이제 66세가 되었습니다. 빵집 일도 그만두고 작은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힘든 일은 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거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에 지영 씨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시댁에서 엄마 이야기를 알고 있어서 결혼식에는 오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전화로 들은 말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울었습니다. 딸의 결혼식에도 갈 수 없다니.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해. 엄마, 고마워. 준혁이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지영 씨는 외로웠습니다. 늙어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나는 이렇게 혼자 죽는 건가? 노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저축도 거의 없었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당뇨병이 생겼고 관절염도 심해졌습니다. 병원비를 내기도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지영 씨는 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사회복지사가 제안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요? 네. 어르신 상황으로 보면 자격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영 씨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20년 전에는 40평 아파트에 살던 중산층 주부였습니다. 이제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65세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임원으로 퇴직했기 때문에 퇴직금도 넉넉했고 연금도 충분했습니다. 수연 씨와 함께 제주도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여생을 평화롭게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보, 날씨 좋다. 산책하러 갈까? 좋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아이들도 잘 자랐습니다. 준혁이는 결국 좋은 여성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심리 상담을 오래 받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수진이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들이 민수 씨와 수연 씨를 반겼습니다. 우리 손주들 잘 있었어? 민수 씨는 손주들을 안아 올리며 행복해했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인 저녁 식사 자리. 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무슨 고생. 너희들이 잘 자라줘서 고마워.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수연 엄마도 정말 감사드려요.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잖아. 수연 씨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민수 씨는 행복했습니다.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결국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행복을 찾았습니다. 가끔 지영 씨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하지만 더 이상 그녀의 인생에 개입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여성의 외도로 인해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두 아이, 안정적인 삶. 모든 것이 1년 반의 불륜으로 인해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지영 씨는 외로웠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겼습니다. 만약 솔직하게 말했다면, 여보, 나 외로워. 우리 대화 좀 더 하자. 데이트도 하자. 민수 씨는 아마도 들어줬을 것입니다. 변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부부는 마음을 읽는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소통하세요. 불만이 있으면 표현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함께 해결하세요. 둘째, 외도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외로움, 불행, 불만. 이런 감정들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외도로 해결하려 하면 안 됩니다. 외도는 순간적인 위안을 줄지 모르지만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자신의 도덕성, 가족 명예, 미래. 모든 것을. 결혼 생활이 정말 힘들다면 이혼을 고려하세요. 외도를 하지 말고요. 떳떳하게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셋째,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지영 씨는 순간의 외로움과 설렘을 위해 태준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그녀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66세의 지영 씨는 혼자 가난하게,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반면 민수 씨는 재혼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결과를 감수해야 합니다. 넷째, 가족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쌓기 어렵습니다. 준혁이는 20년이 지나도록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결혼식에 어머니를 초대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남긴 상처는 평생 남습니다. 외도를 하기 전에 자녀들의 얼굴을 떠올리세요.
내 선택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5째, 진정한 사랑은 책임입니다. 태주는 지영 씨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이혼하자 버렸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달콤한 말이 아닙니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힘들 때 함께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모텔에서 몇 시간 만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스릴일 뿐입니다. 6째, 배우자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민수 씨도 반성했습니다. 자신도 좋은 남편은 아니었다고. 일만 하고 아내를 돌보지 않았다고. 결혼은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대화하세요. 데이트하세요. 사랑해, 고마워, 당신이 소중해 이런 말을 하세요. 작은 관심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혹시 지금 외로우신가요? 배우자가 당신을 돌보지 않는다고 느끼시나요? 다른 사람이 관심을 보이나요?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이 선택이 10년 후, 20년 후 나의 삶을 어떻게 만들까? 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나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까? 외도는 절대 답이 아닙니다. 소통하세요. 상담받으세요. 정 안 되면 정직하게 이혼하세요. 하지만 배신하지는 마세요. 당신의 도덕성, 가족, 미래를 지키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